총도 없이 훈련을 한다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육중한 긴장감이 감도는 합동 브리핑룸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뺏었다. 수십 명의 한미 최정예 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아래 방금 그 말을 내뱉은 금발의 미군 여장교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이름은 케이트 톰슨, 호출명 발키리. 델타포스 내에서도 최첨단 기술전의 대가로 통하는 그녀의 군복 어깨에는 대위를 상징하는 은빛 계급장이 선명했다. 전술 고글과 최신형 통신 장비로 무장한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데이터와 효율성으로 똘똘 뭉친 현대 전쟁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녀의 청록색 눈동자는 단상 옆에 선 한 남자를 향해 있었다. 조롱과 경멸, 그리고 순수한 의아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실전 경험은 해봤는지 모르겠군. 이건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야. 당신네 한국 특수부대는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VIP를 경호하나. 그녀의 시선 끝에는 하도진이 서 있었다. 전직 우리 제1고관이자 현재는 민간 군사기업 아날로그 시큐리티의 대표. 케이트와는 정반대로 그의 몸에는 흔한 전술 조끼 하나 걸쳐져 있지 않았다. 활동성이 좋은 검은색 카고 바지에 몸에 딱 붙는 기능성 티셔츠 차림. 그 흔한 권총 홀스터조차 없었다. 마치 주말에 암벽 등반이나 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티셔츠 위로도 숨길 수 없는 그리했습니다. 오직 실전만을 위해 압축되고 단련된 근육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케이트의 노골적인 도발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앞에서 케이트는 자신도 모르게 마치 맨몸으로 스캔당하는 듯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톰슨 대위. 하도진 대표의 훈련 방식은 수많은 실전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효율적인 근접 방어술입니다. 한국 측 지휘관이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케이트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다. 데이터요, 좋습니다. 대령님, 제 태블릿에 있는 지난 5년간의 테러 데이터를 보여드릴까요? 99%의 테러는 총기 혹은 폭발물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맨손으로 총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먹으로 폭탄을 터뜨리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원시인처럼 몸으로 부딪히는 건 첨단 장비가 모두 무력화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플랜 B, 아니 플랜 Z에나 해당되는 일이죠. 그녀는 원시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브리핑룸 안에 미군 측 대원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반면 한국 대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훈련 방식의 차이를 넘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하도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그의 입에 주목했다. 그가 어떤 변명을 혹은 분노를 터뜨릴지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좋은 지적입니다. 대위. 하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대위의 말대로 맨손은 총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협이 100m 밖에서 총알로만 날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파 속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악수를 청하는 소나기에서 시작되는 위협도 있죠. 총을 뽑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1초의 시간, 1m의 공간. 저희가 대비하는 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군. 그래서 그 위대하고 원시적인 기술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기회를 줄 수 있나? 대표님. 케이트가 팔짱을 끼며 비아냥댔다. 그녀는 하도진의 직함을 비꼬며 그의 권위를 깎아내렸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하도진에게 다시 쏠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서늘한 칼날 같은 빛을 띠고 있었다. 좋습니다. 대위께서 직접 시범 상대를 골라주시죠. 대위께서 가장 신뢰하는 최고의 요원 3명이면 충분합니다. 케이트의 입가에 기다렸다는 듯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팀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라이언, 마커스, 제이콥. 앞으로 지목된 3명의 덩치 큰 델타포스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눈에 봐도 인간 병기라는 말이 어울리는 남자들이었다. 목은 웬만한 여자의 허리만큼 굵었고 팔뚝은 분노한 파이썬처럼 부풀어 있었다. 그들은 키득거리며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의 눈에는 동양에서 온 작은 체구의 남자에 대한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하 대표님을 제압해서 바닥에 눕히기만 하면 됩니다. 무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케이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라이언이라 불린 가장 거구의 남자가 성큼 앞으로 나섰다. 그는 목을 꺾으며 우두둑 소리를 냈다. 이봐, 친구, 뼈 부러지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항복하는 게 어때? 여자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하도진은 대답 대신 가볍게 손목과 발목을 풀었다. 단 몇 초의 스트레칭, 그것이 그의 준비 전부였다. 그는 3명의 요원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언제든. 그 말이 신호였다. 라이언이 야수처럼 달려들었다. 그의 거대한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하도진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피할 수 없는 거리, 막을 수 없는 속도였다. 하지만 하도진은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반보 앞으로 파고들며 몸을 살짝 비틀었다. 라이언의 주먹이 하도진의 귀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하도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날아오는 라이언의 팔뚝을 잡는 대신 그 팔의 궤적을 따라 흐르듯 자신의 몸을 회전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지렛대 삼아 라이언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으악, 자신의 힘에 자신이 넘어진 라이언이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다. 그 찰나의 순간 하도진의 손바닥이 라이언의 등줄기, 척추 기립근의 특정 혈점을 가볍게 하지만 날카롭게 찔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2미터에 가까운 거구의 몸이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다. 라이언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신경 다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기술이었다. 뭐야, 뒤에 있던 마커스와 제이콥의 눈이 커졌다. 동료가 쓰러지는 과정이 눈으로 보고도 이해되지 않았다. 그들이 당황하는 틈을 타 하도진이 움직였다. 그는 바닥을 박차고 마커스에게 달려들었다. 마커스는 방어적으로 가드를 올렸지만 하도진의 목표는 그의 상체가 아니었다. 하도진은 미끄러지듯 자세를 낮춰 마커스의 무릎 뒤 오금을 발로 걸었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마커스의 턱을 반대편 발 뒤축으로 올려찼다. 턱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마커스의 고개가 꺾이며 뒤로 넘어갔다. 동시에 제이콥이 하도진의 등 뒤를 덮쳤다. 하지만 하도진은 이미 제이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쓰러지는 마커스의 몸을 방패 삼아 제이콥의 돌진을 막았다. 그리고 제이콥의 손목을 잡아채 그의 팔을 꺾으며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끝났다. 하도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제이콥의 귓가에 울렸다. 제이콥의 팔은 기묘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하도진의 팔뚝이 그의 목을 단단히 감고 있었다. 숨통이 조여오자 제이콥은 버티지 못하고 바닥을 두드렸다. 항복의 신호였다. 시작부터 끝까지 걸린 시간. 단 12초. 브리핑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바닥에는 미군 최정예 요원 3명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의 압도적인 피지컬은 하도진의 정교하고 효율적인 기술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하도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마치 아침 산책이라도 마친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충격으로 굳어버린 케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총이 없어도 지켜야 할 VIP가 있다면 이렇게 싸웁니다. 그의 시선이 케이트의 얼굴에 닿았다.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자신도 모를 경외감이 뒤섞여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데이터와 확률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범의 끝이 아니었다. 서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두 전문가.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을 거대한 운명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불편한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이 어떻게 실제 테러 위협에 맞서 싸우게 될지 더욱 숨막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도진의 12초짜리 시범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었다. 그것은 케이트 톰슨이라는 첨단 기술의 신봉자가 쌓아올린 견고한 자존심의 성벽에 가해진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녀는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직접 고른 최정예 요원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농락당하는 모습을 비디오처럼 몇 번이고 되감았다.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라이언의 체중, 주먹의 속도, 마커스의 반응 속도. 그녀의 시스템은 하도진의 패배 확률을 97%로 계산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 남자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힘이 없었다. 상대의 힘과 무게를 역이용하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은 움직임. 그것은 폭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편의 예술에 가까웠다. 굴욕감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불꽃이 튀었다. 저 남자를 이해하고 싶다. 아니, 이기고 싶다. 운명은 그런 그녀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버렸다. 이번 연합훈련의 핵심 시나리오.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VIP 구출의 개인 경호조로 하도진과 케이트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케이트는 명단을 확인하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총괄 지휘관의 결정은 단호했다. 최고의 창과 최고의 방패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번 훈련의 중요한 목표요. 톰슨 대위. 창이 누구고 방패가 누군지는 명확했다. 케이트는 이를 갈았다. 훈련 당일 두 사람은 모의 VIP로 지정된 정보분석가를 대동하고 다목적 훈련 시설로 들어섰다. 수십 개의 사무실과 복도, 중앙홀과 지하 주차장까지 갖춘 실제 도심 건물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지. VIP를 안전실에 대기시킨 후 케이트는 손목에 찬 전술 컴퓨터를 펼쳤다. 홀로그램 스크린이 허공에 떠오르며 건물의 3D 도면과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다. 내가 개발한 전술 AI 오딘이야. 이 건물의 모든 CCTV, 동작 감지 센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합 제어하지. 내 드론 훅인과 문인이 360도 공중 감시를 맡고 모든 출입구에는 미세 진동 센서를 설치했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접근해도 0. 1초 안에 내게 보고될 거야. 당신은 그냥 VIP 옆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 당신의 그 원시적인 육탄전이 필요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범 때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날선 자신감이 가득했다. 하도진은 말없이 홀로그램 스크린을 한번 훑어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케이트의 화려한 데이터가 아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건물 외벽에 앉은 새 한 마리에 머물러 있었다. 케이트는 그런 그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여겨 더욱 불쾌해졌다. 내 말 듣고 있나? 하 대표 듣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군요. 마치 거미줄 같습니다. 칭찬 고맙군.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거미줄이라도 거미가 눈치채지 못하는 바람은 막을 수 없죠. 하도진의 알 수 없는 말에 케이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버저가 울렸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외부 침투조의 기습. 가상의 테러리스트 역할을 맡은 한국 UDT 대원들이 건물 외부에서 침투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 시작됐군. 3번 게이트, 5번 환풍구. 두 방향에서 접근 중.
열감지 센서에 잡혔어. 케이트의 손가락이 허공을 갈랐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건물 곳곳에 설치된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다. 환풍구에서 수면가스가 분사되고 3번 게이트 복도 천장에서 그물탄이 발사되었다. 적 오명 모두 무력화. 상황 종료까지 37초. 어때? 내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케이트가 승리에 도취되어 하도진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하도진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너무 쉽군요. 뭐라고 내가 완벽하게 막아낸 걸 폄하하는 건가? 아니요. 적들이 너무 정직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센서에 잡혀달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케이트의 전술 컴퓨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워닝, 워닝 시스템 외부 접속 시도. 방화벽이 뚫리고 있어 말도 안 돼. 내 방화벽은 국방부 수준이라고 케이트가 경악하며 스크린을 들여다봤다. 정체불명의 해킹 공격이 그녀의 자랑스러운 오딘 시스템을 유린하고 있었다. CCTV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로 뒤덮였고 센서 데이터들이 미친 듯이 오류를 뿜어냈다. 젠장. 역추적도 안 돼. 이건 훈련 수준의 해킹이 아니야. 그때 하도진이 케이트의 어깨를 잡고 뒤로 잡아당겼다. 대위. 엎드려. 그의 외침과 동시에 그들이 있던 통제실의 강화 유리가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터져 들어왔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저격이었다. 외부의 또 다른 공격조가 UDT 대원들을 미끼로 쓰는 동안 통제실의 위치를 파악하고 저격을 감행한 것이다. 하도진이 아니었다면 케이트는 그대로 머리에 총알이 박혔을 터였다. 어떻게 알았지? 바닥에 엎드린 케이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시스템은 저격수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하도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까부터 창틀에 앉아있던 새가 저격 직전에 날아올랐습니다. 저격수들이 조준을 위해 총구를 움직이면서 반사된 빛에 놀란 거겠죠.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놓친 바람을 저 작은 새가 알려준 겁니다. 케이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첨단 시스템이 먹통이 된 순간 이 남자는 새 한 마리의 움직임으로 자신을 구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이해 있습니까? 대위 하도진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한 요가 강사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최정예 전사의 눈빛이었다. 케이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보다 생존 본능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어쩌면 이 남자와 함께라면 이 예측 불가능한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도진의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닥쳐올 재앙의 서곡이었다. 저격 이후 훈련 시설은 완벽한 무법지대로 변했다. 케이트의 오딘 시스템은 해킹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마비되었고 외부와의 통신은 두절되었다. 훈련을 총괄하던 지휘본부와도 연락이 끊겼다. 이것은 명백히 훈련 시나리오를 벗어난 통제 불능의 사태였다. 젠장,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케이트는 무력하게 깜빡이는 전술 컴퓨터를 내려다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눈과 귀였던 시스템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데이터에 의존해 상황을 판단하던 그녀에게 이 정보의 단절은 마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공포였다. 일어나. 여기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 없어. 하도진이 케이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투박함이 그녀의 패닉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우린 완전히 고립됐어. 적이 몇 명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더 단순해졌지. 목표는 하나야. VIP를 데리고 여기서 나간다. 그뿐이야.
하도진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십 번은 겪어본 사람처럼. 그는 깨진 유리창 틈으로 조심스럽게 바깥을 살폈다. 아까의 저격 이후 추가 공격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불길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놈들은 분명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VIP가 있는 안전실로 가야 해. 그곳은 외부 전원이 차단돼도 독립적으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케이트가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건물의 모든 설계도가 들어 있었다. 이제는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정보였다. 좋아. 여기서 안전실까지의 최단 경로는 중앙복도를 통과하는 게 가장 빨라. 하지만 지금은 가장 위험하겠지. 분명 매복이 있을 거야. 그럼 돌아간다. 환기구를 이용할 거야. 하도진은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 그는 통제실 구석에 있던 점검용 사다리를 가리켰다. 천장에 환기구로 통하는 작은 철문이 있었다. 케이트는 그의 판단에 놀랐다. 좁고 어두운 환기구는 첨단 장비를 가진 자신에게는 최악의 이동 경로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환기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좁은 통로 안은 한 사람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케이트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폐소공포증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앞에서 묵묵히 길을 여는 하도진의 넓은 등을 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었다. 쉿. 앞서가던 하도진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손짓을 했다. 그는 환기구 바닥에 쇠창살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케이트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래를 엿보았다. 그들의 바로 아래는 아까 그녀가 말했던 중앙복도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괴한 5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훈련에 참여한 UDT 대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얼굴은 검은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훈련용 페인트탄이 아닌 실탄을 장비하고 있었다. 알파팀, 목표 확보 실패. 발키리와 아날로그는 놓쳤다.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이 3장 안에 새들이니까. 계획대로 2단계로 전환한다. 복면을 쓴 남자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무전을 했다. 케이트는 숨을 멈췄다. 발키리, 아날로그. 놈들은 자신들의 호출명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테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들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목표가 우리라고 도대체 왜 케이트가 충격에 휩싸여 하도진에게 속삭였다. 하도진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켰다. 그리고 쇠창살 틈으로 보이는 괴한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잘 훈련된 용병, 혹은 그 이상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들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통째로 넘겨준 것처럼 내부 조력자가 있어. 하도진이 먼지 쌓인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케이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건물 안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뜻이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괴한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그들이 자리를 뜨자 하도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안전실. 하지만 안전실로 향하는 환기구는 막다른 길이었다. 결국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하도진은 가장 가까운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행히 아래는 인적이 드문 창고였다. 내가 먼저 내려간다. 안전 확보되면 신호를 주지. 하도진은 소리 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고양이처럼 가벼운 착지였다. 그는 창고 안을 빠르게 살피고 안전하다는 신호로 손가락을 2번 튕겼다. 케이트도 그의 뒤를 따라 내려왔다. 창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복도 끝. 안전실 문 앞에 아까 그 괴한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VIP 역할을 맡았던 정보 분석가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차가운 총구가 겨눠져 있었다. 드디어 오셨군. 쥐새끼들. 괴한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그들을 돌아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손에는 기폭 장치로 보이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환영한다. 진짜 파티에 온 것을. 리더가 버튼을 눌렀다. 쾅쾅쾅 건물 전체가 울리며 모든 비상 출입구의 육중한 강철 셔터가 동시에 내려왔다. 완벽한 봉쇄. 이제 이곳은 거대한 강철 무덤이 되었다. 훈련은 끝났다. 진짜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훈련용 총기가 아니었고 눈앞에 적은 점수를 위한 대역이 아니었다. 진짜 총알이 날아들고 진짜 피가 흐르는 지옥의 한복판. 이 거대한 함정의 배우는 누구이며 그들은 과연 이 강철 무덤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젠장 케이트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눈앞에서 강철 셔터가 내려와 마지막 퇴로를 막아버리는 광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절망이었다. 그녀의 머릿속 컴퓨터가 빠르게 상황을 계산했다. 모든 출구 봉쇄, 적의 수와 위치 불명확, 아군과의 통신 두절, VIP 인질로 잡힘, 생존 확률 계산이 불가능했다. 그녀가 평생 믿어온 데이터와 시스템이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저 친구 머리에 바람구멍이 날 테니. 테러범의 리더가 인질의 머리에 총구를 더욱 강하게 짓누르며 경고했다. 그의 눈은 복면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번뜩이는 광기는 선명하게 느껴졌다. 원하는 게 뭐지? 하도진이 침착하게 물었다. 그는 케이트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그녀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의 등은 산처럼 든든했지만 케이트는 그의 등 뒤에서조차 안전함을 느낄 수 없었다. 원하는 것 글쎄. 일단은 너희들의 그 잘난 기술부터 좀 꺼볼까. 리더가 어깨를 으쓱하며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정체불명의 장치를 들어 올렸다. 작은 안테나가 달린 검은색 상자. 그가 상자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기이한 저주파음이 공간을 울렸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케이트의 손목에 있던 전술 컴퓨터 화면이 파직.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다. 그녀가 귀에 꽂고 있던 무선 이어피스에서도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EMP. 케이트가 경악했다. 전자기 펄스 공격.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공격이었다. 군용으로 제작되어 웬만한 방해 전파에는 끄떡없던 그녀의 장비들조차 이 강력한 EMP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다.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전술 컴퓨터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눈과 귀, 그리고 두뇌까지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빙고. 똑똑하군. 발키리. 네가 자랑하는 그 오딘인지 토르인지 하는 장난감들은 이제 다 먹통이야. 이제 남은 건 뭐지? 그 잘난 데이터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리더가 조롱하듯 웃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케이트의 심장에 박혔다. 사실이었다. 첨단 장비가 없는 자신은 그저 약간의 사격수를 아는 군인일 뿐이었다. 하도진처럼 맨몸으로 3명을 상대할 능력 따위는 없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EMP 공격의 여파로 건물의 비상 전력 시스템마저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천장의 조명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모든 불이 꺼져버렸다. 완벽한 암흑. 한 줄기 빛조차 허락되지 않는 지하의 어둠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아, 케이트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다. 그때 단단한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하도진이었다. 내 옆에 있어. 절대 떨어지지 마.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침반처럼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만이 그녀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하하하, 이제야 좀 공평해졌군. 너희들의 눈을 빼앗았으니 이제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해볼까? 리더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울려 퍼졌다. 찰칵, 찰칵. 여러 개의 총이 장전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놈들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에게는 대낮과 다름없는 상황. 하지만 하도진과 케이트는 완벽한 장님 신세였다. 도진 씨, 어떡하지? 우린 이제 끝났어. 케이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차 떨려왔다.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하도진은 달랐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케이트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며 어둠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눈이 안 보이면 다른 것을 쓰면 돼. 하도진은 눈을 감았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자 그의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공기의 미세한 흐름을 피부로 느꼈다. 왼쪽 복도에서 불어오는 바람. 비상 환풍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는 바닥을 타고 흐르는 희미한 진동을 발바닥으로 감지했다. 5명, 아니 6명. 그들의 무게와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진동의 패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화약 냄새. 그리고 놈들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 그 냄새의 농도로 거리를 가늠했다. 케이트, 내 말 잘 들어. 내가 셋을 세면 내가 미는 방향으로 무조건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어디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뛰어. 내가 길을 만들 테니. 하도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끝으로 조용히 끌어왔다. 하나. 어둠 속에서 놈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이 느껴졌다. 둘. 하도진은 유리 조각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건물의 구조와 방금 감각으로 파악한 놈들의 위치를 종합해 단 하나의 퇴로를 계산해냈다. 셋. 하도진은 케이트를 오른쪽 복도로 강하게 밀쳤다. 동시에 그는 손에 쥔 유리 조각을 정반대 방향인 왼쪽 복도 끝을 향해 힘껏 던졌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복도 끝 비상등 커버를 깨뜨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저쪽이다. 쏴. 놈들의 모든 신경과 총구가 소리가 난 왼쪽으로 향했다. 타타타타. 기관단총이 불을 뿜으며 어둠을 갈랐다. 그 찰나의 순간 하도진과 케이트는 총알이 빗발치는 반대 방향 오른쪽 복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첨단 기술이 사라진 암흑의 전장. 이제 믿을 것은 오직 극한으로 단련된 인간의 원시적인 감각뿐이었다. 케이트는 자신을 이끄는 남자의 등을 보며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이 암흑 속에서 그가 바로 빛이었다. 어둠 속을 질주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케이트는 하도진의 손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달렸다.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앞에 벽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을 이끄는 이 남자를 믿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뿐이었다. 총성은 등 뒤에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언제 다시 놈들의 발소리가 쫓아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잠깐, 멈춰. 한참을 달리던 하도진이 갑자기 우뚝 멈춰 섰다. 그는 케이트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벽에 몸을 바짝 붙였다. 숨소리조차 죽인 완벽한 정적. 케이트는 의아했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숨을 참았다. 하도진은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벽 너머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왜 그래? 케이트가 그의 손이 떨어진 틈을 타 속삭였다. 진동. 하도진이 짧게 대답했다. 놈들이 쫓아오고 있어. 이 복도 아래층이야. 우리가 뛰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서 따라오고 있어. 곧 이쪽으로 올라올 거야.
케이트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콘크리트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만으로 적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해낸 것이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한 영역인가 아니면 초능력에 가까운 감각인가 이쪽이야. 하도진은 더 이상 복도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무실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암흑천지인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사방이 노출된 복도보다는 안전했다. 이제 어떡하지? 여기서 숨어 있을 거야? 아니. 숨는 건 시간을 버는 것뿐이야. 놈들은 이 건물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 결국 찾아낼 거야. 우리는 놈들의 눈을 속이고 허를 찔러야 해. 하도진은 사무실 안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먼지 쌓인 소화기가 잡혔다. 그는 소화기를 들어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있던 스테이플러를 집어들었다. 이걸로 뭘 하려고? 케이트가 의아하게 물었다. 연장을 좀 만들어야겠어. 하도진은 스테이플러를 분해해 안에 철심을 빼냈다. 그리고 그 철심의 한쪽 끝을 바닥에 갈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그 철심을 이용해 잠긴 옆 사무실의 낡은 자물쇠를 몇 번 쑤시더니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다. 세상에, 자물쇠도 딸 줄 알아. UDT 기본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케이트는 점점 이 남자의 한계가 어디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마치 인간 맥가이버 같았다. 그렇게 몇 개의 사무실을 더 통과했다. 그들은 복도를 통하지 않고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며 건물 구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놈들의 수색 범위를 교란시키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마지막으로 들어선 사무실은 탕비실인 듯했다. 작은 냉장고와 싱크대, 그리고 커피포트가 있었다. 하도진은 싱크대 수도꼭지를 살짝 틀었다.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목마를 텐데. 마셔. 그는 손을 모아 물을 받아 케이트에게 건넸다. 케이트는 망설임 없이 그 물을 받아 마셨다.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목을 적셨다.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고마워.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 하도진은 탕비실 바닥에 귀를 댔다. 잠시 후 그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바로 밑이야. 놈들이 이 방 아래에 집결하고 있어. 아마 여기가 건물의 중앙이라. 여기서부터 각 층으로 흩어져 수색하려는 거겠지. 그럼 우린 도간에 든 쥐잖아, 아니? 늑대 굴에 들어온 양들이지. 하도진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그는 아까 챙겨둔 소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탕비실 바닥, 낡은 배수구 덮개를 가리켰다. 케이트,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작고 반짝이는 거 없어?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거? 있긴 한데. 케이트는 망설이며 자신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졌다. 약혼 선물로 받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다. 그걸 이 배수구 아래로 떨어뜨려 최대한 소리가 나게. 이건. 지금은 그깟 다이아몬드보다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해. 미끼가 필요해. 놈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을 미끼. 케이트는 잠시 갈등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목걸이를 풀었다. 그녀는 하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배수구 덮개 틈으로 목걸이를 떨어뜨렸다. 또르르 쨍. 작은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아래층 바닥에 떨어지며 맑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저 소리 들었어? 아래층에서 놈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수구 쪽이야. 확인해봐. 놈들의 발소리가 배수구 쪽으로 모이는 것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하도진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았다. 그리고 배수구 덮개를 향해 분말을 미친 듯이 분사하기 시작했다.
쉬이익 엄청난 압력의 하얀 분말이 배수구 틈을 통해 아래층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크헉 이게 뭐야 콜록콜록 아래층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예상치 못한 분말 공격에 놈들은 기침을 하며 허둥댔다. 시야가 하얗게 변하고 호흡이 곤란해졌다. 지금이야 뛰어 하도지는 케이트의 손을 잡고 탕비실을 뛰쳐나왔다. 아래층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들은 위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으로 달렸다. 대단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계단을 오르며 케이트가 헐떡이며 물었다. 모든 기술은 자연에서 배우는 법이지. 오징어가 먹물을 뿜는 것과 같은 원리야.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단순하고 명쾌했다. 케이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이끄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첨단 기술이 무력화된 전장에서 이 남자의 아날로그 방식은 그 어떤 AI보다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를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이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비상 계단을 따라 숨가쁘게 몇 개 층을 더 올라갔을까? 하도지는 마침내 옥상으로 통하는 마지막 층계참에서 걸음을 멈췄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갈 곳은 없었다. 쫓아오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다. 놈들은 곧 전열을 가다듬고 건물 전체를 샅샅이 뒤질 터였다. 일단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자. 하도지는 옥상으로 나가는 철문을 살짝 열어 틈을 만들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두 사람은 좁은 계단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그제야 극심한 피로와 통증이 온몸을 덮쳐왔다. 괜찮아. 하도진이 케이트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까 저격대 엎어지면서 팔꿈치가 까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케이트의 시선이 하도진의 옆구리에 닿았다. 그의 검은색 티셔츠가 붉게 젖어 있었다. 아까 환기구에서 내려올 때, 혹은 사무실을 넘나들 때 날카로운 파편에 긁힌 모양이었다. 이 정도는 긁힌 거지. 상처 축에도 못 껴. 하도진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구급 키트를 꺼냈다. UDT 시절부터 몸에 지니고 다니던 낡고 손때 묻은 키트였다. 그는 키트에서 소독용 알코올 솜과 압박붕대를 꺼내 케이트에게 건넸다. 이걸로 팔꿈치부터 소독해. 파상풍 걸리면 골치 아파. 케이트는 말없이 알코올 솜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솜이 상처에 닿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하고 짧은 신음을 흘렸다. 평생 이런 상처를 직접 치료해 본 적이 없는 그녀였다. 언제나 주치의와 비서들이 모든 것을 챙겨주었다. 이리 줘봐. 하도진은 그녀의 서툰 손에서 솜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이 상처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다. 케이트는 숨을 죽이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 임무에 집중하는 그의 옆모습은 낯설고도 강렬했다. 심장이 저도 모르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다 됐어. 붕대는 혼자 감을 수 있지. 하도진이 상처에 붕대를 대주며 고개를 들었다. 바로 눈앞에서 그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친 케이트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고마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쿵쾅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당신 상처는 어떻게 그것도 치료해야지. 내 건 나중에. 일단은 체력부터 회복해야 해. 하도진은 구급 키트에서 에너지바 2개를 꺼내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먹어둬.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몰라. 케이트는 에너지바 포장을 뜯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뭘 왜 날 구해주는 거냐고. 우린 그냥 이번 훈련에서 처음 만난 사이잖아. 심지어 난 당신을 무시하기까지 했는데 당신에겐 아무런 책임도 없어. 그냥 놔버리고 혼자 탈출할 수도 있었잖아. 그녀가 정말로 궁금했던 질문이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직업의식이나 동료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하도진은 대답 대신 낡은 구급 키트의 안쪽 뚜껑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달고 다른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다. 내 동생이야. 그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떨렸다. 과거의 임무 중에 내가 지키지 못했어. 정보 요원이었는데 내 판단 착오 때문에 적의 함정에 빠졌지. 눈앞에서 잃었어. 그의 눈빛이 아득한 과거의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다짐했어. 다시는 내 눈앞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이건 나 자신과의 약속 같은 거야.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지금 내 옆에 있는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케이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냉철함과 침착함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너무나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억누르기 위한 그만의 방어 기제였음을. 그녀는 항상 모든 것을 데이터와 논리로만 판단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한 남자의 뜨거운 신념이었다. 미안해. 케이트가 나지막이 말했다. 뭐가 그냥 다. 당신을 오해했던 것도, 그리고 당신 동생 일도 사과할 필요 없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하도진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시 냉철한 전사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이제 슬슬 움직여야 해. 놈들이 곧 옥상으로 올 거야. 하지만 케이트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고. 그의 상처를, 그의 고독을 안아주고 싶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하도진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나. 사실 이 건물 설계도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어. 놈들도, 심지어 우리 측 지휘관도 모르는 비밀 통로야. 케이트의 눈이 결의에 차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를 이끌 차례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데이터가 그의 아날로그 감각과 만나는 순간 두 사람의 진짜 반격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터였다. 제7부 반격의 서막 비밀 통로라고 하도진이 의아한 눈으로 케이트를 돌아보았다. 그의 기억 속 이 건물의 공식적인 설계도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 공식 설계도에는 없어. 이건 건물을 처음 지을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건물주가 몰래 만들어둔 비상 탈출로야. 내 아버지와 그 건물주가 오랜 친구거든. 어린 시절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여기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케이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데이터가 사라진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된 기억이라는 아날로그 정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위치는 지하 2층. 중앙 기계실이야. 낡은 보일러 뒤쪽 벽을 밀면 열려. 아마 놈들은 존재조차 모를 거야. 지하 2층. 하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 그들은 옥상 바로 아래층. 지하 2층까지 가려면 놈들이 득실거리는 건물 중심부를 다시 가로질러야만 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위험한 도박이야.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지. 케이트가 그의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다. 놈들의 허를 찌르고 이 지옥 같은 건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수비는 끝났다.
공격으로 전환한다. 하도진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놈들을 피해 숨어 다니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혀 길을 뚫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맨손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무기가 필요했다. 케이트, 기계실로 가는 길에 있는 것들 중 무기로 쓸 만한 게 뭐가 있지? 각 층마다 소방 설비함이 있고 3층에는 직원 휴게실이 있어 전자레인지나 커피 머신 같은 가전제품들이 있겠지. 4층은 사무구역이라 사무용품들 그거면 충분해. 하도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케이트는 그의 미소를 이해할 수 없었다. 고작 소화기나 사무용품으로 중무장한 테러범들을 상대하겠다는 말인가. 내려가면서 재료를 수집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움직이는 무기고가 되는 거야. 두 사람은 다시 계단을 통해 아래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아까와는 달리 도망이 아닌 사냥을 나서는 맹수처럼 조심스럽고도 단호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소방 설비함이었다. 하도진은 도끼나 소화전 호스 대신 그 안에 있던 작은 비상용 손전 등 여러 개와 소화기 분말 리필팩을 챙겼다. 이 가루는 아주 유용하지. 시야를 가리는 데도 좋고 들이마시면 호흡을 곤란하게 만드니까. 다음으로 들른 직원 휴게실에서 그는 전자레인지의 문을 뜯어냈다. 강화 유리로 된 문은 훌륭한 방패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커피 머신에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고 설탕과 커피 믹스를 한 움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건 또 어디에 쓰려고? 뜨거운 물과 설탕을 섞으면 아주 훌륭한 접착제가 돼. 끈적끈적해서 움직임을 방해하기 좋지. 케이트는 그의 기상천외한 발상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의 눈에 이 남자는 이제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창의적인 예술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사무구역에 도착했을 때 하도진의 눈이 빛났다. 그곳은 그에게 보물 창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강력한 자석 여러 개, 레이저 포인터, 그리고 수십 개의 압정핀을 챙겼다. 그리고는 빈 페트병 여러 개의 압정핀을 가득 채웠다. 이건 모탐정의 현대 버전이야. 바닥에 뿌려두면 어둠 속에서 밟는 놈들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지. 케이트는 그의 옆에서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A사 용지들을 모아 단단하게 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을 테이프로 감아 뾰족하게 만들었다. 이것도 쓸모가 있을지 몰라. 종이지만 단단하게 말면 의외로 단단하거든. 급소를 찌를 수는 없어도 시선을 교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하도진은 그녀의 종이창을 보고 피식 웃었다. 제법인데. 소질 있어. 어느새 그녀도 그의 아날로그 방식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즉석에서 만든 조잡하지만 치명적인 무기들로 무장했다. 하도진의 등에는 전자레인지 문짝 방패가, 허리에는 소화기 분말팩과 설탕물 폭탄이, 그리고 양손에는 자석과 레이저 포인터가 들려 있었다. 케이트 역시 양손에 종이창과 압정 페트병을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준비됐나? 발키리 언제든지. 아날로그. 두 사람은 서로의 별명을 부르며 웃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경호인과 피경호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좋아. 이제 놈들에게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러 가자. 아주 시끄럽고 화끈하게. 하도진은 레이저 포인터를 켜서 복도 끝 어둠을 향해 겨눴다. 붉은 점이 유령처럼 벽을 타고 움직였다. 지하 2층 기계실로 향하는 길. 그곳에는 어떤 위험이 그리고 어떤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였으니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사무용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지혜와 의지였다. 지하 2층으로 향하는 복도는 지옥으로 가는 길목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하도진과 케이트는 벽에 그림자처럼 몸을 붙이고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신경은 극한까지 곤두서 있었다.
하도진은 앞장서서 레이저 포인터로 전방을 비추며 나아갔다. 붉은 점이 어둠 속을 탐색하는 뱀의 혀처럼 날름거렸다. 10시 방향, 코너 너머에 2명. 움직임은 없어. 매복인 것 같아. 케이트가 하도진의 등 뒤에서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 어둠에 완전히 적응한 듯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첨단 센서를 찾지 않았다. 대신 공기의 흐름과 소리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며 주변 상황을 읽어내고 있었다. 예상대로군. 하도진은 걸음을 멈췄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손짓으로 케이트에게 압정 페트병을 달라고 했다. 그는 병뚜껑을 열고 코너를 향해 페트병을 힘껏 굴렸다. 플라스틱 병이 바닥을 구르며 대구르르 소리를 냈다. 뭐야. 코너 너머에서 경계하던 테러범 중 하나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하도진은 반대편 손에 들고 있던 강력 자석을 놈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자석은 놈이 쓰고 있던 방탄 헬멧에 철썩하고 달라붙었다. 악, 이게 뭐야. 갑자기 헬멧에 무언가 달라붙자. 놈은 당황해서 그것을 떼어내려 허둥댔다. 그 틈을 타 하도진은 벽을 박차고 코너 안으로 총알처럼 튀어들어갔다. 그는 첫 번째 놈을 그대로 어깨로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두 번째 놈이 총을 겨눌 틈도 주지 않고 품에서 설탕물 폭탄을 꺼내 그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크악. 눈이 안 떠져 뜨겁고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눈과 얼굴에 달라붙자 놈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시야가 차단되고 피부가 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하도진은 망설임 없이 쓰러진 두 놈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했다. 깔끔하군. 케이트가 감탄하며 다가왔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기계실로 향하는 마지막 복도. 그곳에는 무려 4명의 적이 버티고 있었다. 복도는 좁고 길어서 아까와 같은 기습은 통하지 않았다. 어떡하지? 정면 대결은 무리야. 아니, 정면으로 갈 거야. 대신 약간의 쇼가 필요하지. 하도진은 케이트를 쳐다보며 씩 웃었다. 그는 소화기 분말팩을 그녀에게 건넸다. 내가 신호를 주면 이걸 복도 전체에 터뜨려. 최대한 요란하게. 그 다음은 연극을 좀 해야지. 하도진은 복도 입구에 섰다. 그리고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으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저기 있다. 쏴.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놈들이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타타타타. 총알이 벽을 튀기며 하도진의 주변으로 쏟아졌다. 하도진은 총알을 피해 재빨리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지금이야. 하도진의 외침과 함께 케이트가 복도 입구에서 소화기 분말팩을 터뜨렸다. 쉬익. 하얀 분말이 연막탄처럼 복도 전체를 뒤덮었다. 젠장. 또 이 수법이야. 기침이 멈추지 않아 놈들이 콜록거리며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때 하도진은 엄폐물 뒤에서 뛰쳐나와 분말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는 놈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그는 복도 중간에 있던 다른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어디 갔어? 놓쳤다. 놈들은 하도진이 사무실로 들어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복도 입구 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의 등 뒤 복도 끝 사무실에서 하도진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는 복도를 가로질러 놈들의 배후를 완벽하게 장악한 것이다. 체크메이트. 하도진은 등 뒤에 써던 전자레인지 문짝을 방패 삼아 놈들에게 돌진했다. 뒤에 나타났다. 놈들이 경악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다. 하도진은 첫 번째 놈을 방패로 밀어붙여 벽에 처박았다. 쿵. 그리고는 방패를 휘둘러 옆에 있던 놈의 총을 쳐냈다. 세 번째 놈이 단검을 들고 덤벼들었지만 하도진은 방패로 칼날을 맞고 그대로 방패 모서리로 놈의 턱을 올려쳤다. 마지막 놈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어느새 그의 등 뒤에 나타난 케이트가 던진 종이창이 그의 목덜미에 박혔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따끔한 고통과 놀라움의 놈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도진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팀워크가 제법인데. 발키리, 당신한테 배웠으니까. 아날로그. 두 사람은 먼지를 털며 서로를 보고 웃었다. 마침내 기계실 문 앞이었다. 육중한 강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군. 하도진이 문을 살피며 말했다. 하지만 문은 예상외로 조용했다. 경비도 없었고 함정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해. 너무 조용해. 케이트가 불안한 듯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도진은 문에 귀를 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문 너머의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기계실 중앙. 낡은 보일러 앞에 VIP 정보 분석가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테러범의 리더가 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총구는 인질이 아닌 자신의 관자놀이를 향해 있었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리더가 복면을 벗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나자 케이트의 눈이 커졌다. 로버트로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는 미군 소속의 정보 분석가이자 케이트와 함께 이번 훈련에 파견된 동료였다. 놀랐나? 케이트, 내가 그토록 신뢰하던 동료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니. 로버트가 비릿하게 웃었다. 어째서 왜 이런 짓을 왜냐고. 돈 때문이지. 그리고 너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고 언제나 내게 가려 2인자 취급을 받아온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끝내고 싶었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이제 곧 이 건물은 폭파될 거야.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죽는 거지. 이 VIP와 함께. 그가 인질을 가리켰다. 하지만 인질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아니, 그의 입가에는 오히려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 하도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함정이군. 저 자는 VIP가 아니야. 뭐라고? 처음부터 인질은 없었어. 저자도 한패야. 우리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던 거지. 하도진의 말에 의자에 묶여있던 남자가 씩 웃으며 스스로 밧줄을 풀고 일어섰다. 눈치가 빠르군. 옷. 그래? 맞아. 우린 처음부터 너희 둘을 노렸어. 특히 이 여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케이트의 머릿속에 있는 미군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 설계도였다. 이제 어떡할 거지? 하도진, 내가 아무리 빨라도 총알보다 빠를 순 없을 텐데. 로버트가 총구를 하도진에게로 돌렸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 순간 케이트가 하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날 쏴. 로버트, 내가 원하는 건 나잖아. 이 사람은 상관없어. 그녀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놀랐다. 하도진조차도. 케이트, 비켜. 싫어. 당신이 그랬잖아. 지켜야 할 사람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난 더 이상 당신의 짐이 아니야. 당신의 파트너라고. 그녀의 눈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로버트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망설였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하도진은 움직였다. 그는 케이트를 밀쳐내고 로버트를 향해 몸을 날렸다. 당! 총성이 기계실을 울렸다. 총성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기계실 전체를 울렸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케이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자신을 밀쳐내며 총구 앞으로 몸을 날리는 하도진의 단호한 옆모습. 그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광경.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비웃듯 광기에 찬 미소를 짓고 있는 로버트의 얼굴까지. 안 돼. 케이트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하도진의 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옆구리에서도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총알이 어깨를 관통하고 복부를 스친 모양이었다. 도진 씨, 그녀는 본능적으로 쓰러진 하도진에게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로버트의 동료, 가짜 인질이었던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공주님. 남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케이트는 미친 듯이 저항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물어뜯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찼다. 하지만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하하, 꼴이 말이 아니군. 영웅 나으리. 로버트가 쓰러진 하도진을 발로 툭툭 차며 조롱했다. 하도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피 묻은 손으로 상처를 움켜쥐었다. 과다출혈로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이제 어쩔 거지? 케이트, 내가 사랑하는 기사님이 쓰러졌는데 순순히 따라오겠나, 아니면 저 남자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구경하겠나? 로버트의 눈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케이트의 머릿속에 있는 기밀 정보만 손에 넣으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터였다. 케이트는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남자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절망이 아닌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도진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비단 생존 기술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르쳐 주었다. 아무리 튼튼한 거미줄이라도 거미가 눈치채지 못하는 바람은 막을 수 없죠. 하도진이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그래. 로버트는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단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바로 인간의 감정이라는 변수를. 케이트는 갑자기 저항을 멈췄다. 그녀는 눈물을 뚝 그치고 로버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좋아, 로버트. 네가 이겼어. 원하는 게 뭐야? 말해. 다 줄 테니. 저 사람을 살려줘.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로버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내가 원하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마스터 코드야. 그걸 넘기면 저 남자는 병원으로 보내주지. 마스터 코드는 암호화되어 있어. 내 생체 정보와 연동해야만 풀 수 있지. 날 너희 기지로 데려가. 거기서 코드를 넘겨줄게. 케이트는 순순히 항복하는 척했다. 로버트는 잠시 의심했지만 죽어가는 하도진과 절망에 빠진 케이트의 모습을 보고는 이내 경계를 풀었다. 좋아. 약속은 지켜. 따라와. 로버트가 총을 겨누며 앞장섰다. 케이트를 붙잡고 있던 남자도 그녀를 끌고 뒤를 따랐다. 그들이 쓰러진 하도진의 옆을 지나치는 순간이었다. 지금이야. 케이트가 한국어로 외쳤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몸을 숙여 하도진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칼집에 꽂힌 작은 비상용 나이프를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남자의 허벅지를 망설임 없이 깊숙이 찔렀다. 의학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케이트를 놓쳤다. 그 순간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하도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로버트의 발목을 낚아챘다. 뭐야. 균형을 잃은 로버트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로버트가 정신을 차리고 총을 쏘려 했을 때 케이트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녀는 로버트의 목에 나이프를 겨눴다. 움직이면 내 목의 경동맥을 끊어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묻힐 수 있는 한 마리의 암사자였다. 이럴 수가. 로버트는 전세가 역전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내가 놓친 변수. 그게 바로 나야. 로버트. 케이트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때 기계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외부와의 통신이 끊기기 직전 케이트가 몰래 송신했던 구조 신호를 받고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다. 꼼짝 마라. 무기 버려. 중무장한 특공대원들이 기계실로 들이닥쳤다. 로버트와 그의 동료들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케이트는 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나이프를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하도진에게 달려갔다. 도진 씨, 정신 차려. 제발. 그녀는 그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압박하며 울부짖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희미했다. 그녀의 눈물과 그의 피가 뒤섞여 바닥을 적셨다. 의무병 여기 응급 환자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하도진을 들것에 실었다. 케이트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죽으면 안 돼. 하도진, 당신 아직 나한테 맨손으로 총알 막는 법 안 가르쳐줬잖아. 그녀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사이렌 소리에 섞여 밤하늘로 흩어졌다. 과연 그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처절한 싸움의 끝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케이트는 수술실 앞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굳게 닫힌 수술실 문에 쏠려 있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고문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쉴 새 없이 재생되었다. 하도진과의 첫 만남, 그의 압도적인 시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이끌던 그의 단단한 손,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총알을 맞던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음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돈이나 명예 혹은 가문 때문에 얽힌 관계가 아닌 순수하게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끌리는 감정.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 문 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꺼지고 문이 열렸다. 초췌한 모습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케이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의사는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기적입니다. 총알이 주요 장기는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과다출혈이 심했지만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환자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회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케이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안도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하도진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고비는 넘긴 상태였다. 케이트는 그의 병실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인지 사건이 있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 하도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낮은 신음 소리와 함께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창가에 햇살을 등지고 앉아있는 케이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 다가왔다. 도진 씨 깨어났군요. 세상에.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여긴. 하도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병원이에요. 당신 닷새 동안 잠만 잤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괜찮아. 그는 자신보다 그녀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그 말에 케이트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바보, 멍청이, 자기 몸이 총에 맞았는데 내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하도진은 성한 왼팔을 들어 힘겹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울지 마. 화장 다 번지잖아. 그의 퉁명스러운 위로에 케이트는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못생겨져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로버트를 비롯한 테러범들은 모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배후에 있던 거대 군수산업체의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케이트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이 병실, 이 남자 안에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하도진은 빠르게 회복했다. 그의 몸은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을 앞둔 날, 케이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진 씨, 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야지. 당신은 미군 대위니까.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케이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침대 옆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결심한 듯 말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나의 첨단 기술과 데이터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인간의 의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그녀는 하도진의 손을 잡았다. 나 군대를 그만둘 생각이에요. 뭐라고 하도진이 놀라 되물었다. 그리고 당신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아날로그 시큐리티의 직원으로. 농담하지 마. 당신 같은 엘리트가 나 같은 구멍가게 사장 밑에서 일하겠다고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아날로그 시큐리티에는 디지털 전문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서 진짜 아날로그를 배우고 싶어요.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이래서도 그리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흐렸다. 하도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내 월급 엄청 짠데? 괜찮겠어. 상관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개인 교습, 환영, 24시간 밀착 경호, 대환영. 케이트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다. 하도진은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합격.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총도 없이 훈련하냐며 비아냥대던 오만한 미군 여장교와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등졌던 전직 UDT 교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은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듬고 강점을 배우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파트너로 거듭났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긴박감 넘치는 액션과 로맨스를 넘어 우리의 삶과 선택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라는 전장에서 때로는 케이트처럼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 데이터만을 맹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구축한 시스템만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무시하거나 원시적이라 치부해 버리곤 하죠. 케이트에게 그것은 최첨단 기술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학벌이나 재산, 혹은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도진이라는 인물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암흑 속에서 가장 원초적인 감각으로 길을 찾습니다. 새의 날갯짓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공기의 흐름과 바닥의 진동으로 적의 움직임을 읽어냅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주변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나와 다른 존재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겸손함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그의 아날로그 방식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너무나 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목소리와 자연의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고 내 주변의 바람 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산명의 장정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하도진의 무술도 강함이지만 그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딛고 다시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그 신념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반면 케이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순간은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기꺼이 미끼로 던지고 자신을 무시했던 남자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기꺼이 누군가의 손을 잡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임을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도진과 케이트처럼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서로의 눈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줄 때,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육적 내용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와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구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은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삶의 속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케이트의 완벽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모습은 바로 그런 삶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도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오히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드러나는 인간 본연의 힘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소화기와 사무용품으로 무기를 만드는 장면을 쓰면서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장 창의적인 생존 방식이니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술이 아니라 주변의 평범한 것들에서 비범한 가치를 발견하는 눈일지도 모릅니다. 케이트가 하도진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여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과 상처의 공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자신만의 지키지 못한 동생을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죄책감과 상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죠. 저는 두 사람이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며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케이트가 하도진을 구하기 위해 칼을 드는 장면은 그녀가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능동적인 구원자로 거듭나는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저는 이처럼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성과 감성,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만이 정답이 아니라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도진의 감각과 케이트의 지식이 만났을 때 비로소 반격이 시작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저는 총도 없이 훈련해라는 첫 대사가 당신 없이 난 안 돼라는 마지막 고백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대칭 구조를 통해 진정한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작가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파트너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이라는 이야기 속 멋진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도진과 같은 든든한 지혜와 케이트와 같은 뜨거운 용기가 함께하기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그 어떤 첨단 장비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